세계 최초 예능 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포들맨 향로입니다. 와. 한 주 동안 뭐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네, 해볼 한 주 시간. 동안 뭐 했는지. 향로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저희 회사 그 서비스 특성상 분들이 많이 몰릴 시즌이니까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멍비치라고 지금 강아지와 같이 갈 수 있는 해변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프로모션 해가지고 10% 할인도 해주고 저희 멍비치에 방문을 하면은 선물을 좀 드립니다.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이벤트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쇼핑몰 비슷한 걸 좀 만들고 있어요.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다음 주쯤 아마 테스트하고. 커머스를 무슨 한 달도 안 돼서 다 만드네요. 쇼핑몰이요? 10일 걸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모르는데 고려해야 될 점이 진짜 많아요. 뭐 예를 들자면 부분 취소 같은 거, 이런 설계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되고요. 그리고 이게 일반 쇼핑몰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화면 같은 거를 좀 다이나믹하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거의 다 쏟은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엄청 빨리 하셨네요. 그래서 진짜 10일이면. 풀코딩 재밌었죠. 근데 그죠. 그동안 뭐 사실 개발자가 개발만 하면은 뭐 얼마나 재밌습니까? 그쵸. 그때가 제일 좋죠. 우선은 이제 저희 회사의 첫 그 신입 개발자분을 지금 뽑았거든요. 얼마 전에 뽑아가지고 와. 리액트 쪽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하셨었더라고요. 처음 오시면은 이제 PPT랑 과제를 내드리거든요. 개발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2-30분 정도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딱 과제를 내드리는데 첫 번째 과제는 이력서 작성입니다.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때 이력서는 빵점이었다. 새로 다시 써라. 그건 농담이고요. 회사에 다니는데 그냥 다니면 안 되잖아요. 본인의 어떤 성장 욕구가 있을 거고 회사에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성과가 있을 텐데 그걸 성과를 지속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력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이력서를 우선은 찾아오라 그래요. 베스트 이력서를 이틀에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찾아와라.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력서를 이제 쓰는 건데 그래야지 이제 일을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래 이런 어떤 기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측정 지표인 거예요. 이력서라기보다는 그래가지고 이런 측정 지표가 있어야지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한 6개월 정도 텀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갱신해 나가는 이력서를 그거를 이제 과제로 6개월 주기로 한다는 거죠? 예. 이제 신입분인데 막 3개월 막 이렇게 분기별로 하면은 너무 쓸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거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력서 작성을 과제로 우선 첫 번째 과제로 드리죠. 그동안 해온 거를 정리한다라는 목적의 이력서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에 대한 설계서 같은 느낌의 이력서네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 다음 과제는 보통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죠. 이거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드는 과제예요.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 족밥 아닌가?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 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. 이걸 리뷰하는데. 하긴 하셨어요? 아니면은 예, 하였어요. 그래가지고 로그인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을 좀 달아드려요. 깃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. 그리고 GitHub을 당연히 이제 써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은 웹스톰을 사용을 하거든요. 네네. 웹스톰에 이제 적응하는 임무도 있는 거죠. 신입분이 원래는 VS 코드에 좀 익숙하시죠? 예. VS 코드에 좀 익숙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오셨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VS 코드로 안내를 할까 웹스톰을 안내를 할까 하다가 저희 회사 내부의 어떤 프로젝트 특성상 웹스톰을 좀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웹스톰을 선택을 했죠. 아무튼 이어서 여쭤보면은 로그인 페이지를 로그인하고 로그인 성공했을 때 그 사용자의 회원 정보를 내려주는 것까지가 파일럿 프로젝트이고 그게 일주일 정도 걸렸 거잖아요. 사실 일주일도 부족하긴 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했던 게 한 일주일 정도였습니다. 그런 주제를 과제로 내신 이유가 뭐예요? 왜냐하면은 사실 이 로그인 페이지 안에 신입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싶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 부분들이 그 로그인 페이지 안에 다 어차피 모여 있어요. 그쵸. 예. 로그인 페이지 그 별거 없지 않나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는 만큼 사실 보이는 거여서 정말 깊게 하다 보면요 그 안에 어차피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질문 하잖아요. 신입 개발자 하려면은 뭐 게시판 정도 짜면 되나요? 저도 궁금했거든요. 학생 때 게시판 정도 만들면은 이거 취직할 수 있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게시판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완전 되게 고난이도의 작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사실
사실 어떻게 하냐가 이제 더 중요하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그쵸, 로그인 맞죠. 페이지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게 이게 적혀 있어요. 최선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,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만든다. 이게 마지막에 이제 배포하고 이제 운영 서버까지 올리는 거를 좀 넣을까 하다가 그거는 이제 뺐어요. 원래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리덕스나 뭐 그런 거 리액트 훅 이런 거 있거든요. 그거 쓰고 타입스크립트 반드시 쓰고 그다음에 뭐 CS 프레임워크, 부트스트랩이나 안트 엘리먼트 이런 UI 있거든요. 이런 거 쓰고 그리고 회사 지금 업무 툴로 지라 티켓 툴로 지라 컴플러스 쓰고 있거든요. 지라 반드시 쓰고 테스트 케이스 작성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구 사항이었고요. 그다음에 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API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그쵸, 제가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API는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.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그 효율을 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로그인 페이지 플러스 회원 정보를 출력하고 거기서 뭐 회원 정보 수정까지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오버스펙인 거예요, 저한테는. 그래가지고 회원 정보 수정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, 회원 정보 출력하는 것도 이제 리뷰할 때는 사실 거의 빠졌어요. 그러니까 로그인 하는 것 자체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로그인 하는 부분만 최대한 빡세게 이제 리뷰를 했고요. 어디서 제일 리뷰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? 레이어가 나눠져 있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나의 그 리액트 컴포넌트 있거든요. 그 안에서 네네. 모든 걸 다 이제 처리하는 구조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최소한 HTTP 그런 요청하는 어떤 공통 모듈, API 모듈, 그러니까 아시오스를 결국에는 추상화한 클래스, 유틸 클래스 정도 되겠죠. 그거랑 플러스 서비스 레이어, 그리고 데이터 요청 응답 레이어, 요 정도만이라도 한번 나눠봐라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리뷰였고요. 그리고 요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브젝트,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있잖아요. 요거는 가능하면 쓰지 마라. 그러니까 이제 또 요구사항이기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클래스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, 클래스를 왜 써야 되고, 이걸 썼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는지, 또 그 요청이랑 응답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, 그런 거 좀 설명드리는 게 두 번째였고요.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하는 게 세 번째 스텝이었네요. 그래가지고 레이어 나누는 거랑 이제 클래스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그쵸. 아무래도 그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. 이런 예가 사실 인터넷에 거의 없더라고요.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쓰지만 그게 사실은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 용어가 안 쓸 정도로 당연히 이거는 계층을 나눠서 해야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데 회사 밖에서,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그냥 다 넣어서 하면 되지, 굳이 또 이거를 왜 나눠서 또 막 임포트해서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해야 돼? 임포트해서 가져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노드 모듈스에 있는 것만 가져오고 거의 한 코드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. 그래서 이런 거를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, 이제 거기에서 이런 그 모듈을 왜 나눴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큰 장점이 나오게 되죠. 테스트 케이스 작성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찾아가지고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. 똑똑하신 분이네요. 똑똑하신 것 같아요. 향로님이랑 같은 고등학교, 대학교. 역시. 같은 고등학교, 같은 대학교 출신의 똑똑한 신입분. 그래서 그런지.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? 그러니까 이제 JWT 방식이 있고 기존에 우리 이제 세션 쿠키 방식의 로그인이 있잖아요.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? 방식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JWT를 뭐 알고 있는 것도 좋은데 신입분들 면접을 보면은 되게 특징이 JWT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뭐 구현을 했다. 이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프론트 쪽 면접 이력서 받으면은 그 내용이 거의 한 80%의 확률로 다 있어요. JWT에 대한 내용이. 저는 90%라고 봅니다. 80%도 넘을걸요? 그래가지고 JWT가 왜 이렇게 포인트지? 그러니까 뭐 포인트 중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가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왜 이거를 왜 적으셨을까? 물어보면 뭔지 모르거든요. 다 JWT가 꼭 포인트는 아닌데, 핵심은 아닌데. 핵심은 아니죠. 사실 세션 쿠키도 괜찮은데,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70% 80%는 다 그냥 쿠키 세션이잖아요. 세션 쿠키 뭐 그 방식이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. 세션과 쿠키, 뭐 세션 스토리지,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전송을 주고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. 사실 그것만 알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세션 쿠키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.
제 리액트 쪽 같이 이제 리뷰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이잖아요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되게 귀찮은 작업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단방향, 양방향 장단점이 있는데 확실히 제 성격에는 그냥 양방향. 역시 앵귤러로 시작하신 분 답네요. 아 이거 데이터 어디서 변경되는지 솔직히 다 알아야지 개발자가. 그 단방향으로 그 언제 처리하고 있어? 농담이고요. 저는 근데 어떤 뭐든지 대부분의 데이터 흐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. 저도요. 저도 그렇긴 해요. 근데 이게 이상하게 프론트엔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양방향이 더 손에 가긴 하니까 그게 뭐 예전에 앵길로 원에서도 그랬고 뭐 제가 뷰할 때도 그랬지만은 저도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그렇지.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. 네. 그리고 인프라네 그 뭐지 프론트엔드 쪽 플러스 뭔가 OOP 관련해가지고 강의가 이렇게 좋은 게 없나요? 그게 하나 섭외를 있어요. 하나 빼주세요. 있는데 네. JS 강의가 아니에요. JS 강의는 아니고 자바 강의 중에 객체 지향에 대한 강의가 있거든요. 예. 그 최범규님이라고 네, 아마 네. 자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워낙 유명하신 이제 자바 고수이시자 책을 한 거의 한 10권 가까이 내신 네.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DI가 뭔지 캡슐화라는 건 뭔지 객체라는 건 뭔지 이제 뭐 상속하는 것보다는 이제 컴포지트 이제 조립하는 거 기능이랑 책임을 왜 분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바 코드로 설명하는데 JS를 보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코드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괜찮거든요. 요 강의인데 그렇군요. 저는 그래서 이거 저희 팀한테 다 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. 예, 저도 그 바로 결제해야겠네요, 신입분. 그리고 이제 요새 유튜브 찍으시는데 예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커리에 로직을 넣지 말자는 주제로. 구독. 사실 비싼 주제가 다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렌더링한 영역에서 로직을 빼고 그렇죠. API 콜한 데서 로직을 빼고 콜한 데서 로직을 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지켜야 될 영역과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외부에 영향이 있는 곳을 좀 분리해서 격리화해가지고 여기를 테스트 코드로 완전히 이제 지켜주고 바깥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좀 그런 컨셉으로 보면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이거 괜찮다 싶어서 나중에 뭐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이런 걸 제가 또 설명하거나 글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지금 범규님의 이 컨텐츠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요번 주에 저희 팀한테 공유드리긴 했죠. 이런 걸 다 바라고. 이게 이상하게 노드 쪽은 한글로 된 컨텐츠 중에 좀 시니어 분들이 컨텐츠를 안 내주셔가지고 노드는 베로그에 있는 좀 주니어 분들이 작성해주신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법이나 프레임워크 사용법 뭐 요런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럼 이제 좋은 자료 보려면 결국은 이제 또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맞아요. 자료들 예를 들어 C# .NET 쪽에 있는 MS 문서나 아니면 자바 스프링 하시던 분들이 만든 아키텍처나 프로젝트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. 자바스크립트 고수분들이 좀 인프라네 그런 거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요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보면서 이걸 통해서 쇼핑몰 만들기 뭐 이걸로 클론 코딩 하는 거 여기까지는 주니어 분들이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배울 때는 되게 좋은데 그 이후에 넘어가서 이제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고 왜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야 되고 이제 의존성 역전이라는 것도 왜 해야 되고 서비스 주상은 왜 필요하고 뭐 OOP에 있는 객체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건 왜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흔한 주제인데 노드 진영에서는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나 보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이제 TS로 시리즈물 쓸 때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언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죠. 네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신입분에 대한 그런 입사 그리고 가이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났고요. 이거 시청자분들한테도 이거 프로젝트 한번 내드려볼까요? 그 주제 한번 올려가지고 예, 제가 올릴게요. 올려가지고 커뮤니티에 한번 올릴 거예요? 아니면은 그러니까 커뮤니티에다가 예. 그 스펙을 쓰는 거죠. 거기다가 거기에 쓰고 예. 여기에는 이제 그 이 영상에는 그 커뮤니티 링크를 거는 거고. 예, 그게 되는지 몰랐어요. 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내드려볼게요. 네네. 예, 자, API 만들어야겠네. API를 차라리 나중에 그 파이썬 네. 그거 있잖아요. 코드? 도커 파일로 필요하면 그냥 이거 그냥 실행해라. 그거 파일로만 올려놓으면 되니까 저는 어차피. 좋네요. 이렇게 도커 파일도 실행 못하면 안 되니까. 도커 싫어하는데.